아크로니스 디스크 디렉터 11 홈은 대표적인 백업 복구 프로그램인 트루 이미지를 만든 아크로니스사에서 내놓은 디스크 파티션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미 만들어진 볼륨의 크기를 손쉽게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가능하고 원하는 볼륨을 다른 볼륨의 형태로 복사나 이동도 가능합니다. 또 프라이머리 볼륨을 라지컬 볼륨으로 또는 라지컬 볼륨을 프라이머리 볼륨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MBR 디스크를 GPT 디스크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디스크를 다른 디스크에 통째로 복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과 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스크 디렉터 11 홈 버전은 흔히 레이드라고 하는 다이나믹 볼륨을 만들고 관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레이드 모드는 사용하기 전에 매우 심사숙고해야 하고 더욱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레이드 방식은 그 안정성을 보장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다이나믹 볼륨 관리 부분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 전에 레이드에 대해 충분한 사전 숙지를 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디스크 디렉터를 실행하고 메인 화면을 보면 기본적인 메뉴 화면 구성은 위쪽과 왼쪽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현재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디스크 목록을 보여주고 그 아래의 그래프 패널에서는 디스크의 정보와 분포 상태를 그림으로 표시해줍니다. 현재 컴퓨터에는 두 개의 디스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윈도우가 설치된 파티션과 자료 저장용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막 컴퓨터에 연결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목록을 보면 이 두 개의 디스크 상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1을 보면 MB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디스크 1은 MBR 디스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항목을 보면 C, D라는 두 개의 파티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 파티션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입니다. 파티션 그림을 보면 붉은색 깃발 모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파티션이 액티브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캐퍼시티는 파티션의 크기로 여기서는 20기가가 현재 파티션의 크기이고 프리스페이스로 12기가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12기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타입 항목을 보면 이 파티션은 프라이머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파일 시스템을 보면 NTFS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항목에 표시된 헬스는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로 안의 내용을 보면 액티브 시스템 부트 표시가 있습니다. 액티브 상태라는 것은 컴퓨터 전원을 켰을 때 어느 파티션을 가장 먼저 읽을 것인지 표시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스템 상태라는 것은 디스크에 설치된 운영체제를 불러오기 위해 필요한 로드 파일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트 상태는 윈도우가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이나 폴더가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프로그램 폴더나 윈도우즈 폴더가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하나의 파티션에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면 정상적인 윈도우 운영을 위해 액티브 시스템 부트 상태가 하나의 파티션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두 번째 디스크를 보면 첫 번째 디스크와는 다르게 MBR이라는 표시가 없고 uninitialize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디스크를 구입해 컴퓨터에 연결한 뒤에는 윈도우가 디스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초기화 작업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uninitialize는 그 초기화 작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디스크2를 초기화하기 위해 디스크 목록이나 그래프 패널에서 디스크2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뉴를 불러옵니다.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파티션 스킴은 MBR로 선택하고 타입은
베이직을 선택합니다. 이제 디스크 목록을 보면 디스크2에도 MBR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디스크1과 다르게 녹색파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녹색은 프라이머리 파티션을 나타냅니다. 진한 부분이 사용된 부분, 연한 부분이 사용되지 않은 공간을 나타냅니다. 방금 디스크2에 초기화 작업을 했지만 이것으로 작업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위에 깃발 표시가 있는 커밋 메뉴를 실행해야 비로소 실제 디스크에 이 작업이 적용됩니다. 디스크2의 초기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파티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뉴를 불러옵니다. 크리에이트 볼륨 명령으로 볼륨 생성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먼저 볼륨 타입으로 베이직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아직 할당되어 있지 않은 공간으로 디스크2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볼륨의 크기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맨 위 그림에서 양 끝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커서가 좌우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면서 조절 영역이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누른 채 드래그해 원하는 크기만큼 만듭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볼륨 크기가 숫자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아래 패널에서 만들어지는 크기와 남아있는 크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의 가운데 부분에서 원하는 파일 시스템, 문자, 라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볼륨 타입을 보면 현재는 라지컬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를 선택하면 파티션 표시색이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설정을 재확인한 후 피니쉬를 선택합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 보면 디스크2에 하나의 프라이머리 파티션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도 같은 방식으로 파티션을 생성합니다. 파티션 생성 작업을 하고 나면 위에 커밋 메뉴가 노란색으로 반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진행해야 할 작업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커밋 명령을 실행해야 비로소 디스크에 파티션을 만드는 작업이 적용됩니다. 만약 파티션을 이렇게 설정하고 보니 2개보다는 3개의 파티션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밋을 눌러 일단 파티션 2개를 만든 후 다시 지우고 3개로 바꿀 수도 있지만 현재처럼 아직 커밋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까지 한 작업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커밋 명령 옆에 있는 되돌리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씩 되돌아가면서 작업을 취소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마음이 변해 그냥 2개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옆에 있는 되살리기 명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취소된 작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마지막 작업했던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커밋 명령을 눌러 디스크2에 2개의 파티션을 만듭니다. 이제 만들어진 파티션 중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파티션을 선택하면 선택한 파티션의 바탕이 노란색으로 반전되면서 왼쪽 패널에 많은 종류의 파티션 메뉴가 표시됩니다.
다시 디스크 영역을 선택하면 이번에는 선택한 디스크 영역이 노란색으로 반전되면서 패널에는 디스크 관련 메뉴가 표시됩니다. 디스크 메뉴 항목을 보면 Convert to Dynamic은 선택한 디스크를 포함하는 동적 디스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Convert to GPT는 파티션 스킴이 MBR로 되어 있는 디스크를 GPT 스킴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합니다. 요즘 출시되기 시작하는 3테라 디스크를 단일 볼륨으로 사용하지 않다면 파티션 스킴을 MBR이 아닌 GPT를 사용해야 온전히 그 용량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MBR에서 GPT로 바뀐다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디스크2 정보에 GPT 표시가 됩니다. 커밋을 실행하면 실제 작업이 진행됩니다. Change to Offline은 디스크를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디스크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윈도우 상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접근이나 파일 작업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작업은 커밋 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이 적용되면 디스크 아이콘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온라인 명령을 실행합니다. 클론 베이직 디스크는 디스크를 다른 디스크에 그대로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트루 이미지 홈에 클론 디스크 영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생략합니다. 클린업 디스크는 디스크의 모든 정보를 깨끗이 지워 초기화 작업 이전으로 되돌립니다. 따라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작업 후에는 디스크에 uninitialize가 표시되고 다시 사용하려면 초기화 작업부터 해주어야 합니다. 에딧 디스크는 디스크를 에디터로 직접 편집하는 좀 더 전문적인 기능입니다.